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뵀는데 사실 금요일 저녁 한 주를 마무리하고 편하게 쉬어야 되는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목 분석 영상을 찾아볼 만큼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쉬고 있지 못하실 거예요. 왜?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땠나요?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도대체 삼성전자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당연히 걱정과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찾아뵌 거니까 우리 내일 주말이니까 시간 많잖아요. 오늘 종목 분석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유튜브판에서 삼성전자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디램 어쩌고 낸드 어쩌고 엔비디아 어쩌고 하면서 무조건 매수를 하라는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뇌동매매죠. 4848을 하시는 주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절대 뇌동매매, 무지성 매수를 하게 됐을 때는 돈을 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종목 분석 영상에 다 담아왔으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저랑 같이 안정적인 수익률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제 영상 보실 수 있게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알고리즘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삼성전자가 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삼성전자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론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실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시장에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AI가 거품이다. AI 거품이 곧 꺼질 거다라는 AI 버블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샘 올트먼, 이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챗 GPT 들으면 딱 아실 거예요. 바로 오픈 AI의 수장이 지금 내가 AI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 굉장히 책임감 없는 얘기까지 꺼내면서 AI 버블론을 또 한 번 확산시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AI가 버블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더 나아가서 AI 버블이 곧 꺼진다라는 얘기를 믿는 게 맞을까요? 물론 AI는 버블일 수 있어요. 실제로 버블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꺼진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실제로 이 얘기를 닷컴 버블에 빗대어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닷컴 버블이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게 뭐냐? 이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유동성 긴축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터졌어요. 사실 버블이 터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어때요? 연준이 이미 2번 연속 금리 인하를 진행했고 12월마저도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다라는 확률이 64%예요. 게다가 단순하게 금리 인하만 진행한 게 아니라 파월이 10월 FOMC에서 QT를 종료하겠다, QT를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QT 같은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이 내용 굉장히 쉽게 풀어드릴 건데 일단 시중은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은행에서 당연히 연말이나 분기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일시적으로 돈을 끌어와야겠죠. 누구한테? 바로 은행, 연준한테. 그래서 은행이 연준한테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거를 레포라고 해요. 레포. 그런데 당연히 분기말이나 연말에 이 레포가 증가된다면 아, 은행이 그냥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레포를 쓰는구나 라고 연준은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은행이 분기말이나 연말도 아닌데 갑자기 레포를 엄청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시중은행이 돈이 없구나. 이 사건이 뭐냐면 최근에 대두됐었던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예요. 이 지역은행 뱅크런 사태가 뭐가 문제냐면 아니 시장에 원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돈을 주는 은행부터가 유동성이 없네? 이 시장에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나오면서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미리 연준이 레포가 늘어나는 부분을 확인하고서 아, 은행 내가 너네 유동성 많은 줄 알고 계속해서 너네한테 돈 받아 갔었는데 이 돈 내가 이제 받지 않을게. 너네 안정적으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해봐 라고 한 게 이 QT를 종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끝났나요? 아니죠.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굉장히 길게 얘기 드렸는데 결국 뭐다? AI 버블은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 AI 버블이 터진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 궁금하시겠죠. 아니 강프로님, 지금 AI 버블도 아닌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4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눌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자료가 뭐냐면 CNN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진행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이 진행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미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삼성전자의 이 변동성을 만들었다고 의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시장은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 절대 겁을 먹지 않아요. 절대 공포심리가 생기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 잘 알고 있죠. 올해 초에 4월에 트럼프가 처음에 이 관세 협정을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 어땠나요? 극심한 공포였죠. 다 매도 던지고 그때 증시 폭락했잖아요. 시장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얘기 꺼내면 뭐라고 해요? 돈 싸들고 오죠. 무조건 매수하려고. 왜? 기회니까. 절대 시장은 경험해본 일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는다고요.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정부 셧다운 어떻게 됐어요? 2일이나 오버됐죠. 역사상 신기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진짜로 35일의 셧다운이 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외인들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서 모든 물량을 매도 던졌어요. 왜? 이제야 시장이 공포심리가 들어온 거고 이제야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 물론 주식시장이나 특히 정치 같은 경우에는 100%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미정부 셧다운 역사가 말을 해주잖아요. 이 미정부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오바마 정부 때도 나왔었고 트럼프 1기 때도 나왔었어요. 미정부 셧다운이 10일이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5% 정도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 1기 35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의 S&P 500의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크게 조정할 거라는 게 아니라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를 보자고요. 이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증시시장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됐었다? 도전 구간을 회복한 것도 모자라서 모두 다 수익률을 냈다고요. 그만큼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조정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 주주분들 걱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돈으로 반등을 하냐? 돈이 들어와야지 반등을 하는 건데 무슨 돈이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 TGA 잔고거든요. 미 연준의 TGA 잔고인데 이렇게 얘기 드리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미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언제 쓰이냐? 시장의 유동성을 풀 때 쓰여요. 대표적으로 쓰였을 때는 2021년 코로나 때 이제 막 유동성을 풀면서 증시를 막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금리 인상을 진행했죠.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진행했어요. 그 시절에 주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 보니까 시장은 폭락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요? 그때 코스피 차트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쭉 당겨서 보면은 이때가 2021년이거든요. 이때 금리 인하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당연히 시장은 내려갈 줄 알고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3,316포인트라는 코스피 신고점을 달성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TGA 잔고에서 나오는 이 유동성이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2021년 이후로 계속해서 TGA 잔고가 줄어났었는데 다시 한 번 더 2022년 1월 이후로 다시 TGA 잔고가 신고점을 달성을 했다.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정부가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TGA 잔고를 시장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정부는 증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TGA 잔고를 풀면서 계속해서 증시를 부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에서 보더라도 이 TGA 잔고를 보더라도 이 셧다운이 끝나기만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날 건데? 라고 물어보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것도 답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금요일이니까 우리 내일 시간 여유 괜찮잖아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원래는 이 미정부 셧다운이 굉장히 오래 갈 거다, 16일을 넘어설 거다라는 확률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시장 움직임이 어떠냐,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도 16일을 넘어설 거다라는 확률이 한 47% 정도 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계속해서 바닥 확률이었었던 8일에서 11일, 이번 주 주말이죠, 12일에서 15일, 늦어도 다음 주 확률이 벌써 과반수를 넘어섰어요.
무려 51%를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갑자기 이러한 변동성이 생긴 이유가 뭐냐? 원래는 트럼프는 계속해서 민주당 탓을 하면서 미정부 셧다운, 공화당이 아니라 미정부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게 시장에 먹혔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 투표가 나왔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어요? 공화당이 참패했어요. 민주당이 자리를 다 먹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트럼프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왜? 트럼프 아직까지 중간 선거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는 핵옵션이라는 키워드를 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미정부의 셧다운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정부의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가 4거래일 동안의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대답에 제가 저번 종목 분석 영상에서 지금은 매도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매수하고 존버하면 되겠네? 관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지금 분명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매수만 한다고 지금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제가 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는지 지금부터 얘기 드릴게요. 사실 이 미정부 셧다운 이슈보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제가 한국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변론을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승인이 나올 거다. 왜?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나오게 됐을 때는 1,400조 원 되는 트럼프가 여태까지 관세로 걸어들인 돈이 다 환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관세가 없어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1,400조 원 트럼프가 지금까지 어디에 투자를 했나요? 맞아요. 바로 AI에 투자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했고 전력 인프라 산업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1,400조 원이라는 투자금의 환수가 나오게 됐을 때는 시장은 오히려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정반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회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하죠. 욕먹잖아요. 왜? 코스피가 최근에 42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 와중에 회의적인 기사는 절대 못 쓴다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인이 될 확률을 2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 아니 이 대법원 인원수가 이 공화당 인원이 6명이고 민주당 인원이 3명인데 어떻게 공화당인 트럼프의 법안을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반만 맞는 내용인데 이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투표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공화당은 4명이고 민주당은 3명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공화당에서 정치적인 색깔을 묻히지 않는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2명이 누구냐? 제가 자료로 가져왔어요. 얼굴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인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대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니 베러 대법관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죠. 행정부에 대한 규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는 이 규제를 대법원이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의회가 이 트럼프 행정부한테 사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쳐볼게요. 카드를 줬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과를 1000개를 살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규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대법원이 해야 된다.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당연히 대법원이 이 트럼프의 관세 법안을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사를 내고 있느냐? 만약에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 판정을 받게 됐을 때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파괴적이다라는 기사를 쓰고 있어요. 당연한 거죠. 왜 1,400조 원의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1,400조 원이 사실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엄청 큰 돈이죠. 삼성전자의 시총보다도 큰 돈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나왔을 때 환수금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해요. 환수금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기업한테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20센트 정도로 팔고 있는데 이거를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월가는 이 투자가 성공하면은 500%의 수익률이에요. 5배. 대박이죠.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 법안이 승인이 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빵원이에요. 그냥 마이너스 100%.
그런데 월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이 모든 투자금이 환수될 거다라는 확률이 원래는 10%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30%까지 올라간 모습,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진짜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트럼프의 관세 법안이 위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역대급 기회 무조건 잡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매수를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벌써 무지성 매수를 하고 뇌동매매 4848을 하면은 이 현금성 자산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역대급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걸 매수를 할 현금이 없어? 그거는 그냥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패닉세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게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차트가 어떤가요? 굉장히 가파른 우상향을 만들어냈죠.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 나오잖아요. 아무도 매수를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 고점인 것 같으니까. 주가 눌릴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매수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죠. 이거 미정부 셧다운 끝나면은 TJ 장고 들어오면서 반등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반등이 만들어지잖아요. 반대로 진짜 웃긴 게 아무도 매도를 못해요. 아무도 대응을 못한다고요. 왜? 왜 그럴까요? 욕심 나잖아요. 이만큼 조정을 받고서 지금 이만큼 상승했어? 더 갈 거야 라는 생각에 매도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대법원의 심리 판결, 지금 트럼프 관세 법안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대법원에서 이 과정을 공시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는 와중에 지금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법안은 굉장히 슈프림, 굉장히 최고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들 뭐하고 있다고요?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온 이 반등 구간에서 삼성전자 갈 거니까 매수하고 있다고요. 추가 매수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 다 때려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급 기회가 진짜 왔을 때는 현금성 자산 있나요? 현금성 자산 없어요. 그러니까 참담한 심정으로 패닉셀 누르는 거예요. 매도 버튼 누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응이 중요하다고, 무지성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응 정말 중요한데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실시간 대응법 계속해서 공유 드릴 거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대응법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다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화이팅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잠도 줄이면서 미국 정보 보고 있는데 우리 개인 주주분들 주무셔야죠. 일하셔야죠. 일상생활 보내셔야죠. 그런데 제가 진짜 아쉬운 건 이거예요. 진짜로 한 3개월 동안 주식시장 안 보면은 사실 이거에 안 휘둘르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할 때 보죠. 퇴근할 때 보죠. 시간 간격을 두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봤어요. 삼성전자 이제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와 있다? 이거 무조건 내가 추가적인 현금 자산 없으면 무조건 매도 버튼 누르는 거라고요. 삼성전자 지금 우리가 수익권까지 오기에 몇 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변동성에 휘둘려서 우리가 매도 버튼 눌러서 손해를 본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종목 분석 영상 여기까지 보신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시라고요. 어떻게? 구독자 분이시면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으니까 딱 두 글자 삼성이라고만 보내주시고 제가 알아보게끔, 대응이라고 적으셔도 되니까 제가 알아보게끔만 보내드리면은 실시간 대응 보내드리겠다고요. 일단 근시일 안에는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 미정부 셧다운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변동성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 미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 반등 구간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현금성 자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나왔을 때, 환수가 실제로 이뤄졌을 때 시장은 일시적으로 쇼크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은 조금 걱정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 1,400조 원이라는 투자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시총보다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 빠지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게 다시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 관세를 추가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무역법이나 관세법 203조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개별 품목의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를 다시 끌고 올 수가 있다. 실제로 트럼프 측근 중에 무역 협상을 대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예전에 어떻게 관세를 뜯어냈었냐? 일본 철강에 굉장히 많은 관세를 뜯어냈었거든요. 옛날에 일본산 철강이 미국 시장을 점유했었던, 미국 시장을 싹 다 먹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당연히 꼴보기 싫겠죠. 그런데 그때는 자유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일본부터 불러요. 야 일본 너 일로 와봐 라고 한 다음에 앉혀놓고, 아니 너네 지금 철강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 너 이 철강으로 뭐 만들어? 이 철강으로 당연히 뭐 만들겠어요? 군수품 만들겠지. 그런데 이 군수품이 당연히 안보 문제 아니야?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물어뜯기 시작해요. 그런데 미국은 강하잖아요. 당연히 일본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꼬리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관세 실제로 부과해요. 돈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트럼프는 이 개별 품목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뜯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주가를 회복하면서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주식시장을 안 볼 거면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빠르게 반등해 있을 거니까. 손해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변동성 구간 속에서 우리가 맨날 시장을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핸드폰 맨날 들고 다니시면서 맨날 내 주식 보잖아요. 출근길에 보시고 퇴근길에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변동성 나와 있다? 당연히 매도 버튼 누르는 거라고요. 당연히 패닉셀 하는 거라고요. 뭐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고점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 수익률 손해 보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명품 차트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6387-5837로 딱 두 글자 삼성만 남겨주세요. 제가 잠줄이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실시간 대응 계속해서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저도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지 10몇 년 됐는데 감정적인 투자 진행해봤죠.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로 다 진행했어요. 결과 어땠을까요? 당연히 깡통 차고 억대빚도 졌죠. 참담해요. 막 안 보이죠. 다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그게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과정, 지금 이 명품 차트 구독자분들이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너무 좋잖아요. 막 코스피 계속해서 올라가고 계속해서 상한가 찍고 이랬는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손해보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겪지 말고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시라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보내세요. 010-6387-5837. 이거 무조건 우리 대응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게다가 이거 뭐라고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요. 제가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 가장 빠르게 대응법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시고 핸드폰만 잘 확인해 주세요.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도 최근에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주주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로봇 시장 어떤가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여윳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종목 분석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지금 투자하신 노력 모두 다 보상 받아 가세요. 그러면 최근에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로봇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는 1000%도 넘는 수익률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봇 섹터의 특징이 뭔가요? 아무래도 밸류,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 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PE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도 넘는 종목들이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로보티즈가 될 수밖에 없는 로봇 히든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미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들을 잘 만드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결국 이 흐름이 어디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 흐름이 감속기, 액추에이터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를 털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같이 차트를 보게 됐을 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인 3월부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개파락을 띄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말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0%에서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이미 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 200%의 수익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왔는데 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6387-5837. 만약에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읽어드린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이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러한 히든 종목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종종 이 히든 종목 못 받았다고 하시는 구독자분들 계셔서 꼭 핸드폰 잘 확인하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보셨다면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전 재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 200%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을 여윳돈만 넣더라도 충분히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신뢰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목명이라도만 받아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말에는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분들 뭐라고요? 010-6387-5837 위에 제 개인 번호로 딱 두 글자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구독 절대 까먹지 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